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인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내가 똑똑하다, 천재다 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한 번은 내가 바보 같다, 어리석다 라는 말 두 가지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어리석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또 어떨 때는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내가 왜 인생을 어리석게 살았지, 참 바보같이 살았다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처음부터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리석게 살지 않아야지, 똑똑하게 살아야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려고 나름은 많이 저울질하고 견주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가지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많이 손익을 따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지 하면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이런 어리석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큰 일을 닥치고 나서야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 어리석다라는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무지에는 시간적 무지와 공간적 무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적 무지에는 시간을 왜곡하는 무지, 그리고 시간을 무시하는 무지, 시간에 집착하는 무지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의 왜곡 무지라는 것은 원인에서 결과로만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결과에서 원인으로 다시 거꾸로 오기를 바라는 그것을 시간 왜곡 무지라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 사람이 기쁘다고 한다면 내가 원인이 되어서 상대방이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결과가 올 수 있는데 다시 원인 쪽으로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면 시간의 왜곡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왜곡 무지가 있으면 원인에서 결과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거꾸로 흐르길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 무시 무지라는 것은 시간 자체의 흐름에 대한 쌓임을 무시해서 생기는 무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갑자기 왜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렸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먹었던 가공 탄수화물, 내가 안 흘렸던 땀, 내가 편하게 있었던 자세, 그리고 내가 늦게 잔 잠을 생각하지 않는 결국 나의 잘못된 시간을 무시하는 무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무시하는 시간 무지에 의해서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몰라서 억울해하는 무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집착 무지라는 것은 지금 내가 힘들다면 왕년에 내가 잘났던 사업에서 성공했던 그때만 떠올리면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시간을 집착하는 무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흙수저로만 살아왔다면 꿈이라고 하는 미래의 집착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깨어있지 않고 미래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지금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의 쌓임, 연속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간의 한 단면만 보는 시간 찰나 무지라든지 또 시간을 뒤바꿔서 왜곡을 시키는 무지라든지 어떤 한 시간에 특정 시간에 집착해서 이런 시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시간이 계속 흐르는 이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기는 괴로움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적 무지는 공간을 왜곡하는 무지, 공간을 무시하는 무지, 그리고 공간에 집착하는 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간 왜곡 무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의도에서 영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공간의 왜곡 무지죠. 공간도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영향을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주는 방향이 있지만 공간은 받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받기만 하고 시간은 주기만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왜곡해서 내가 주겠다는 무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어리석음에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을 왜곡하는 데는 공간 분할 무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리를 해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그것을 다 따로따로 나뉘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소유물이 그렇습니다. 나의 소유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다른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무지가 공간 분할 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업에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실제 자연에는 네 것도 내 것도 없습니다. 이 공기가 내 것, 네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바다에 있는 물이 내 것, 네 것이 구분되지 않고, 땅도 네 것, 내 것이 구분되지 않지만 비즈니스를 위해서 땅을 구분하고 구역을 구분해서 땅을 팔게 되는 비즈니스를 만들게 된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비교 무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시비를 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이 낫다, 이것이 나쁘다 라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결국 나도 비교하는 습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불편하게 시비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교를 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비교의 마음을 두어서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무시하는 무지는 타인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인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타인의 영향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을 공간 무시 무지라고 합니다. 타인이 행복하게 되어서 내가 행복을 쌓을 수가 있는데 타인이 불행하든 행복하든 내 행복만 쌓겠다, 이런 것이 공간 무시 무지가 되는 것이죠. 또한 공간 집착 무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집착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에, 물질에 집착을 한다든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간적 진리로서 수많은 대상과 생명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공간 집착 무지가 있으면 그 중에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사람보다 기계, 기구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기계나 기구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되어서 교감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게임을 오랫동안 한다, 장난감과 오랫동안 같이 놀았다 라고 하면 사람과의 반응에 대한 교감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도 어리석어질 가능성이 많게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폭력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나도 술을 같이 마시게 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즉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무지는 왜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런 무지, 어리석음에서 타파를 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리석게 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자꾸 두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은 결국 모순된 것에 마음을 두어서 마음을 어리석은 데 두고 그것에 신경을 쏟고 행동을 하다가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모순된 것에 마음을 두질 않았다면 예상한 대로 되었을 수가 있는데, 모순된 것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뜻밖의 인생의 낭패를 겪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과연 이치에 맞지 않은 모순된 것일까요? 이것에는 시간적으로 모순된 것과 공간적으로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이치에 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시간적인 진리와 공간적인 진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진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쌓여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나의 몸에 어떤 대상에 어떤 원인이 계속 가해지면 그 원인이 계속 쌓여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라는 원인이 나의 몸에 계속 쌓인다, 내가 계속 담배를 핀다, 5년, 10년, 20년 계속 피게 되면 그 당시 입안에 기분은 즐길지 몰라도 계속 유해 물질이 폐로 들어오게 되고 호흡기가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원인이 쌓여서, 찌꺼기가 쌓여서 폐가 찌꺼기가 많아지면 폐렴이라든지 폐암이 생긴다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술과 가공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인에서 결과로 한 방향으로만 자연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만 떨어지고 에너지도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돈이라는 에너지도 원인에서 결과로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바람도 물도 다 원인에서 결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기를 원합니다. 주면 받기를 원하고
주지 않더라도 받기를 원하죠. 좋은 것은 받기를 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또 받기를 원하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는 쪽에서 에너지만 흐르지 받는 쪽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결국 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나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나쁜 것을 줬다고 반드시 나쁜 것이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해서 어떤 받을 수 있다는 미래의 결과를 미리 지리짐작해서 시간을 당겨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의 이치가 맞지 않는 것, 어떤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원인이면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면 내 쪽으로 결과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기만을 기다린다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바보같이 받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간적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공간적 진리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마음의 이치에 맞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도록 마음을 두게 되면서 공간적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고 공간적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진리가 시간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 공간적 진리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있던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시간적인 상호 연관성이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공간적으로 다른 대상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공간적인 상호 연관성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게 되면 나도 같이 웃게 될 확률이 많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게 되면 나도 같이 울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결국 행복해지려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냐 행복해지지 않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팽배하죠. 그런데 이런 행복마저도 즐기는 기분과 착각을 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즐기게 된 기분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적 기분을 계속 즐기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즐기려 하다가 이런 즐김에 빠져버리면 욕심이 나서 결국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더라도 내가 즐거워져야 되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위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면 그것을 행복을 삼아 즐기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쟁사회에서 서로 경쟁해서 이겨내는 그런 기쁨이 결국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각적 기분으로 내가 행복해지길 바랬다면 감각적 기분은 쇠한 기분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꿀꿀해지고 다시 그 기분만큼 올라가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행복하길 바랬다면 결국 기분이 올라가는 것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두어서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마치 행복의 지름길로 착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공은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는 것인데 이 원래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나의 행복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성공이란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다른 사람의 복수심을 야기하는 불행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의 시간을 무시를 하고 압축을 한다든지 거꾸로 본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특정 시간에 빠져 있다든지 하는 시간 무지에 빠지게 된다거나 하나의 같이 사는 공간에 있는 사람을 못 산다고 무시를 하고 하나의 공간을 분할해서 비교를 하고 압축을 하고 특정 공간에 집착해서 빠지게 된다면 이것을 공간적 무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조작을 해서 봤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리석음에서 깨쳐서 지혜를 증득할 수가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시간적 무지, 공간적 무지에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어떤 괴로운 상황이 생긴다. 그럼 어떤 시간적, 공간적 모순에 의해서 내가 어리석을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적, 공간적 모순이 아닌 이치에 맞는 진리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진리, 공간적인 진리에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 시간과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시간은 시시각각 흐르고 공간은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진리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이 어리석음에서 깨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유익할 음식을 매일 먹는다면 시간적 쌓임에 의해서 내 몸이 건강해질 확률이 많고 다른 주위에 있는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공간적 쌓임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결국 시간적으로 주기만 하고 공간적으로 선한 공간에서 받기만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밝아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동으로 또다시 베풀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시공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일을 마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시간적 순리를 지키고 한 개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는 시간적 모순을 없애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는 공간적 순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든 말든 내가 행복해지려는 공간적 모순을 없애면 시간적 순리를 지켜서 육체적 건강을 만들게 되고 공간적 순리를 지켜서 정신적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극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욕심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욕심은 끌림이라는 지나친 유쾌한 자극에서 욕심이 나서 그것에서 중독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정신적 괴로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불쾌한 자극은 결국 화를 불러서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 기분만 살피다가 그 자극에 빠지는 삶에 살게 되어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지 않게 됨을 깨달아서 자극을 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나에게 행복이 됨을 알아차려 봅니다. 결국 자극이란 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기분에 빠지지도 말고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결국 내 삶이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 봅니다. 네 번째는 자발심에 의한 행동입니다. 공간적으로 대상으로부터 영향만 받아 감각적 자극만 받아서 행동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그 영향이 쌓여 대상의 반응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결국 꼭두각시의 삶을 살게 됨을 깨달아 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탐과 진으로 반응하고 치로 꼭두각시의 삶을 사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자각하고 용기를 내어 자발 엔진을 돌리는 자발심을 내어서 행동을 하게 되면 점점 자발 엔진이 가동되어서 타인의 영향에 점점 구애를 덜 받게 되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무지를 자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무지를 자각이 됐다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순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지금 여기 나에 깨어 있어야지 시간 공간에 순리대로 살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나에 깨어 있으려면 매일 명상을 해서 내가 지금 깨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내 일에서도 자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극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자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지에서 자각하는 수행과 물질을 주려는 기부의 마음 그리고 마음과 몸을 주려는 봉사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